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선 의원님, 남용대 의원님, 남진복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박대춘 의원님, 이상 5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 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웃집 기준이 엄마는 원래 아이 셋 중 2아이를 중고등학교에 보내느라 교복값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며 허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시도는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북은 안 해주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소득이 시원찮은 어느 한 가정, 원래 고등학교 입학하는 딸 교복비에 애를 태우다 겨우 지역의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교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별뜻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복비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의 일환으로 무상 교복 지원을 논의한 바 있으나 양 기관이 비용 분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학생 교육 복지에 대한 책임 회피와 홀대에 참으로 유감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시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매번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신 말씀 그거는 아니시지요? 이철우 지사님, 학생들은 경북의 도민이 아닙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 손을 놓고 계신 것입니까? 2015년 3만 명을 웃돌던 경북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0년 약 2만 2천여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라면 어쩌면 경북에 교복을 입혀줄 학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되어서야 지원할 생각이신지요? 현재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교복 구입이나 본격 수업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입학 준비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력에 따른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북 도내에서도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교복을 지원 또는 지원 예정이 있으나 나머지 14개 시군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 공공성 강화이며 이철우 도지사의 아이 세상을 지향하는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청소년은 경북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기회균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 소멸을 걱정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고민하는 경북에서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부터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빛나는 학창 시절의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적시 협의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입생들에게 교복 한 벌 해주면 아이들도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진 출신 동산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의원 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본 의원이 원자력 관련 도정 질문을 한 지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울진 운전 3, 4호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사님, 2018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 산업부 장관 백웅규 씨가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하늘 원전을 해야 되는 이유로 안전성, 경제성, 연료 폐기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낮은 원전 이용률은 한일 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자체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 공개 요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답변은 부실 시공보다는 계획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은 질문의 의도와 답변의 내용에 괴리가 있었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잡금의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2021년 2월 28일자로 공사기간이 종료되는 3, 4호기 사업을 힘없는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0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사님,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원전이라도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울진 국민들이 고통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지사님은 뭘 하셨습니까? 한계군을 통째로 내어주더라도 공항만이 살기라고 동분서주하시고 행정통합만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준 앞으로 2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탈원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권이 뒤집혀져야 재검토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시고 공항과 같은 크다란 국책사업과 행정통합을 통해 내공과 몸집을 키워 내년 대권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면 그래도 지사님이 원전에 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아니라면 철저한 무관심이라고밖에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북도가 울진 원전 3, 4호기 문제 그리고 월성 넥스트 3등 수소 문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해 진정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울진 국민들은 지사님만 믿고 숨고르기 자세로 들어갑니다. 형식 호흡을 할 것인지 복식 호흡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사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해양, 풍력, LNG로 원전 에너지를 대체하고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어디에다 태양열 시설을 하죠? LNG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 7,800억이 들어간 친환경 3, 4기 사업은 안 되고 40% 정도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는 계속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 줄인다면서 화력발전소 해체하겠다고 한 것이 이 정부요. 세계 기후 협약에 가입하고 미세먼지 잡는데 동참하겠다 한 것도 이 정부 아닙니까? 미래 세대들에 대한 침묵은 생명 중심 사회적 가치에 반하고 비굴하고 책임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수동성에 분노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원래의 인물 10대 환경운동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이끄는 400만 G세대들의 기후 파악 문제 잘 알고 계시죠? G세대들에게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사님, 2022년 봄이 되면 과연 이 자리에서 지사님을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로 지사님을 만나뵈러 가야 할지는 몰라도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것을 준다는 7조 5천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1,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일가를 후통을 치시듯 그 자세 그 모습의 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선에서 울릉 출신 공산군의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바랍니다.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 주신 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님께 감사드립니다. 울릉도 속도 출신 용수장님의 소속 남진복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상의 기본들도 무시당한 채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속도 주민들의 세상 이동의 실체를 열어버리기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기본 책무마저 내팽개친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의 유일한 섬이자 영토 수의 상징 복도를 품은 울릉도는 육지와의 이동 수단이 오로지 여객선 뿐입니다. 동해의 연간 100일에 이르는 기상 첩보와 수시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1만 톤 이상의 전천후 여객선이 아니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울릉도 6길로 가는 여객선은 고작 400에서 600톤급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작년에 108일간이나 배기를 이룩했고 지난 겨울에는 5일 이상 연속 결항도 수차를 거듭하였습니다. 모 해운사의 경우는 128일간이나 결항하는 등 울릉 주민의 해상 이동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달렸던 2,000톤급 선박 중령에 불과해서 대한 기술을 줄이거나 대물들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울릉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령급 폐속 대체성과는 별도로 어떤 기상 조건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전천후 대체성의 도입을 죽도록 갈망해 왔습니다. 의료부 끝에 금년 초 해운 당국에서 1만 톤도 훨씬 넘는 여객선을 공모하는 따라 국민과 출하민들이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두고 해운사업 행복 간에 법적 분쟁이 벌이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원이 신속 결정을 이어 사업 주체에 대한 부산청 3월 11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한수산부까지 끼어들어 당초 입장을 번복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 유무를 다투는 관한 소송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점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1년에 3분 1을 결함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석탄을 많이 웃기고 은근히 배가 다져도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대물리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진정코 모른다는 말입니다. 곧 탁산물 수송 성수기와 관광 시즌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은 거저 앉아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세훈 국민총리께서는 취임사였습니다. 일하다 집 접시 뛰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 뛰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 면책 규제까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시에 대한 법원의 신속 결정도 따지고 보면 적극 행정을 권고한 것이라 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오신주의와 토국 행정에 지던 알같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전체의 예산 공모사업자 선정 절차를 단전 진행토록 조치하십시오. 묵사는 곧 엄청난 저항을 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로 도시사건이 묻습니다. 한 지역의 도민들이 이렇게 울고짖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의 어느 도시가 단비터만 고립되어도 지금처럼 빠졌을까요? 대통령과 도지사를 찾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시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관할구역이 됩니다. 영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번 발언은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원 의장님과 손대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여,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 불구하고 이철호도 이산 경상북도는 이대로 희망이 없다며 대구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12월 22일 대구시 정사 이전지를 결정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정사 이전지 결정 9개월 만에 2020년 5월 22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측 위원장은 대구시 정사 이전 특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철 교수가 그것을 맡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식 있는 분들의 태도입니까? 움직이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3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떠났습니다. 지사님의 진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란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통합연구단에 참여한 지역내 교수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수십 년간 경북과 대구의 발전을 위한 장원의 문제,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농협 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경북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역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속한 학과나 학교 입학 정원을 채우고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공론화위원회라는 호흡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 홍보위원이 되어 4차례의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 포함 652명으로 시도민의 0.01%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통합을 기대하는 지역도 있고 통합하면 유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도나 시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부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를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영광부계이고 책임 회피이며 시도민을 호도하는 구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대구 경북 통합진공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웃이 장애 간다고 하니까 그런지고 장애 갔다가 앞섰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춰볼 때 법률 개정과 재정 특례 적용은 기대 난망입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에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통합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지사 손을 떠났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하던 공론화위원회가 지사에게 홍보해도 좋다고 하여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또다시 불공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의 결과가 나오자 지사님께서 다급해져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사정하신 것은 아니겠죠. 지사님의 현장 간담회는 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급박하는 위세를 부리는 일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5항에서 직업, 종교, 교육 등 특수관계를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여부의 지사직을 거십시오. 통합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도랑의 분소를 자처하는 것은 지사 찬스 아니겠습니까?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위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의 발언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 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가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에 대한 산업화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기업의 조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경제, 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 유출의 89.5%가 중소기업에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매년 1천억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에 대한 투자나 보안의식이 낮은 등 기술 보호 활동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산업기술보안법이 제정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정책 수립 기술 보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곳은 겨우 현재 경기도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 중소기업은 33만 6천여 개 종사자 80만 7천여 명에 달하며 도내 기업 대부분의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억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북도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안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도내 기업에 대한 현황과 보안 역량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기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의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 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의 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산자부, 중기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경북도가 도내 산업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기술 유출 예방과 기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데스크 사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도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보안학과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 세 곳에 있으나 도내는 아직 산업보안 관련 학과 전만 상황인 만큼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관련 학과 개설을 도내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산업보안 중요성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산업보안 정책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도내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세미나,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 정책 제안을 이러한 의회 활동의 바탕이 된 것인 만큼 본의회 경상북도의 도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전 및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주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 의무를 물어보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세미나실에서 하면은 코로나 19 관련돼서 정해 주게 것이네. 여기 본회장에서 이렇게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행정 통합에 대해서 각종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노인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이야기고 도민들께서도 찬성을 안 하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주장을 했고 그거를 장단점을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낄 때는 우리 단독으로 대구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부울경 호남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부울경은 다른 방향으로 갖고 지금 광주 전남은 용역을 주자 이랬는데 광주 주자하는데 전남이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라고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럼 용역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한 형편이고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해보니까 어제 공론화위원회 자체도 파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판물이 회장을 하고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다 하고 국회의원들도 의논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맞물려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냐 자꾸 이야기해 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격하게 하지 말고 좋나 나쁘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22개에서 13개를 바꿨습니다. 인구 500만 나기로.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그게 훨씬 지방분권이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말이 분권이지 지방자치가 말이 지방자치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또 부울경 호남 이렇게 통합하면서 지금 특수기관들 내려왔는 거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는 그런 안을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달라 저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다운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만 단위 이런 단위로 우리가 바꿔야지 자치가 됩니다. 현재는 말이 지방자치지 성금만 자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겠다. 이래서 그 암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되는데 그 절대로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토론을 해보자. 이랬으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의견을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시도 모두가 함께 나가는 그 방향으로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만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법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함께 가는 그런 방법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도 안 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의원님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의회의 그간의 경과와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통합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온 것으로 도시 간의 경쟁이 중요한 시대와 성장 단계, 수도권 집중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주장이 있어서 20년 9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의의 배경, 행정통합 필요성, 운영 현황, 기본 구상, 주요 쟁점선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한풀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같이 살아왔습니다. 81년에 대구 직할시가 성격을 하면서 분리되었고 40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대구 경북 인구를 보면 전국 1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81년도에 전국 인구의 13.2%를 차지하다가 29년도에 9.9%로 감소를 했고 지방 소멸 위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508만에서 2019년 510만 명으로 사실상 정체해 있고 그 밑에 전국 인구는 한 1,300만 정도가 있습니다. 130도 오차가 있는데 그건 수정 부탁드리고 대구 경북은 2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도 전국 대비 한 11.9%
10% 차지하다가 현재 한 8.6%로 떨어졌고 1인당 GRDP는 대구는 93일에 4위, 경북은 서울, 경기, 울산, 충남, 경남 다음에 6위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공통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00만 규모로 통합을 했고 런던 같은 경우에도 기존 도심 런던을 50만 규모의 런던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해서 그레이트 런던으로 900만 규모로 키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통합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또 규모의 국제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강화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 보자는 주장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시대에 사회 경제적 인프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데이터보다는 500만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행정과 예측성을 높이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가 잘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범위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포와 교통통신수단 발달로 주민들의 실질 생활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광역 차원에서 치수원, 광역교통망, 폐기물, 하수처리 등이 비효율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리된 행정은 대구 경북 정부 최적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미의 전자부품, 포항의 철강 산업의 위기가 대구 경북 공통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는 행정에 관심밖에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한 사람은 5만 명에서 6만 명 이르지만 대구는 달성 테크노폴리스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중복된 신산업으로 인해서 의료, 바이오, 에너지, 스마트 모빌티 분야에 각자 노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는 금융, 교육, 의료, 예술 등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경북은 산업, 생산, 문화, 관광, 힐링 등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렇게 상생협력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대구 경북 기업 유치에 있어서 경쟁이 아니라 스피드 있게 하나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론화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대구 한 15분, 경북 15분에서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역할은 쟁점 사항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있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 방향, 또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 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회의와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3회 개최, 또 기본계획 초안을 오늘 1차로 보고를 드리고 또 번역별 토론회도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는 수기 공론화를 위해서 4월 중에 한 500명을 모아서 기본 구상, 명칭, 행정체계 등에 대해서 최종 내부 결론을 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차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의견 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안과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지원의 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안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통합 기본 구상입니다. 나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를 광역도로 할 거냐, 광역시로 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을 보시면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할 경우에 대구시를 특례시로, 기존 자치법에 있는 특례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치구가 준자치구로 되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광역시로 할 경우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무의 일정 부분을
시군구로 이양을 해서 오히려 기초자치 권한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광역시 산하에 기초시가 있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감발전 규모 원칙으로서는 1+1 2생활권으로서 주요 거점 내에서는 1시간 이내, 또 전국적으로는 또 1시간 이내, 또 이 아시아권은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서 신공항, 도로, 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공간발전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투자한 소실 하에서 대구 경북 통합 철도공사를 설립을 해서 대구 경북을 1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하도록, 그래서 유동인구를 대폭 창출을 하고 또 북부권이라든지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쟁점인데 사실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다. 행정통합 시에 재정이 줄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대구 100, 경북 100에서 200을 가져올 수 있는데 통합하면 150% 축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서는 재정 특례를 줘서 보통교부세의 어떤 정률로 확보를 하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67만 인구에 1조 4천억의 교부세를 받습니다. 우리 도는 270만에 1조 2천억을 받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행정통합이 되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줄이고 또 전략산업이라든지 전문성 있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혹자는 대구 예산이 경북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립도만 보면 대구가 경북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일면 주장할 수 있지만,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자주도는 경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도 우리 대구는 1인당 세출 예산이 대구는 418만 7천 원이고 경북은 761만 9천 원으로서 경북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또 지방세가 광역시가 되거나 광역도가 될 경우에 주체는 변경은 가능하더라도 조정 대부분 제도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대구 블랙홀로 북부권에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길 의원도 여러 의견을 내주십니다만은 저희 공론화 위해서는 통합청사를 현 위치에 넣어가지고 행정판으로 조성하고, 또 특례에 의해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우리 자치단체가 없어질 경우에 그런 기관들을 우리 북부권 신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라든지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특히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청사 소재지와 대표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60% 이상이 소중소도시에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통합과 일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통합하면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넣느냐, 이렇게 비판 의견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통합을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일례로 대구에 있는 공단을 경북 일원으로 스마트와 친환경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대구에는 세계적인 어떤 예술 공간을 조성을 해서 아시아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통합을 하면 공무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중복기구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여유 인력으로 신규 분야의 부서를 신설해서 기업 지원과 산업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기존의 창원이라든지 청주 청원 통합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공무원 수를 유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통합하면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 권한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권한이 강해질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자치도가 될 경우에는 자치구가 준자치가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론화위에서 여러 논의를 의견수를 통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수기형 공론화를 통해서 자체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지사님 말씀처럼 시도민들의 의견과 또 의원님들의 뜻을 잘 만들어서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